안녕하세요. 건강정보통 김소희입니다. 대부분의 경추 질환의 경우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비롯되는데요.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 등을 구부린 채 목을 쭉 빼고 있거나 자신의 눈높이보다 낮은 모니터를 계속해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C자 형태의 목뼈가 일자로 변형되는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나면 경추 디스크를 유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정보통에서는 경추 디스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추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김대진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스마트폰이나 또 노트북,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목과 어깨 쪽에 통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추 디스크란 무엇인지 그림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목이 뻐근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은데요. 목 부위 척추인 경추에서 발생하는 경추 디스크는 대부분 디스크 내 수분 함량이 줄어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퇴행성 변화로 시작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습관 등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추 디스크입니다. 또한 방치하게 될 경우 경추 디스크, 즉 목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어서 초기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받아두는 것이 필수인데요. 지금부터 경추 디스크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추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경추란 즉 목 쪽의 척추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질환이 있습니다. 경추의 구조는 7개의 목 척추뼈와 뼈 마디 사이의 디스크, 뒤쪽으로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척수신경인 척수와 신경 가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추에도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는데요.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골절 등을 포함한 외상성 질환과 종양과 같은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노화에 따르는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경추 질환에는 퇴행성 경추간판 변성증, 경추간판 내장증, 경추 디스크 탈출증, 경추 신경관 협착증, 후종인대 골화증 등의 질환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생소한데 경추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있네요. 네, 경추 디스크 탈출증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고요. 경추 디스크 변성증이나 또 내장증이란 병은 좀 낯선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경추 디스크 변성증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화하게 되는데 디스크 내부에 수분 성분이 줄어들면서 탄력을 잃고 이상 감각을 발생시키는 잔신경이 자라 들어와서 심한 척추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고, 내장증이라는 병도 변성증과 유사하게 되는데 디스크 자체에 일부 손상 조직이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고 디스크 탈출증을 일으키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1단계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단계에서 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주사나 신경성형술 등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로 모든 경추 질환이 치료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수술 치료에도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든지 내시경 등의 시술로도 호전이 될 수가 있고, 일부에서는 수술을 통해서 경추 디스크 제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경추 디스크 변성증과 내장증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경추 질환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경추 협착증과 후종인대 골화증은 어떻게 다른 거고 또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네, 경추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은 목에 생기는 척추간의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추 협착증과 비슷한데 경추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질환이고,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것은
경추와 디스크 바로 뒤를 지나가는 아주 띠처럼 얇은 인대가 두꺼워져서 뼈처럼 단단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경추의 중추신경, 그 지나가는 척추관을 심하게 막아서 증상을 나타내는 어찌 보면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렇게 중추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은 경추 척수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상 감각이 생기기도 하고 손이나 팔에 근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팔다리 모두에 힘이 빠질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대개 전신마취 하에서 장시간의 고난도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협착 부위나 고라된 부위의 뼈와 디스크를 제거해서 인공뼈 등으로 고정시키거나 또는 후방에서 압박되는 부위를 풀어주는 감압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목 디스크로 잘 알려진 경추 디스크 탈출증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추 디스크란 목 부위의 척추뼈인 경추와 경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내부의 말랑말랑한 부분인 수액이 빠져나와서 신경가지 또는 척수를 누르는 질환입니다. 40대 이상의 나이에서 잘 생기게 되어 있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3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목에 통증이 오지만 점차적으로 어깨, 팔, 손 등으로 증상이 퍼지게 됩니다. 그 증상으로는 어깨라든지 팔, 손의 저림 증상 및 감각이 저하되거나 이상이 오게 되어 있고 근력이 떨어지거나 두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깨나 팔 저림 증상은 디스크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고 특정 부위에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단순히 저리다는 느낌만으로 경추 디스크를 의심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경추간판 변성증이나 내장증과 유사하게 되어 있고 변성되어서 약해진 디스크 벽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내부에 굳어진 수액이 빠져나오는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개 오랜 기간 잘못된 자세로 생활한 경우라든지 스트레스, 영양 부족, 사고 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추 디스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 머리와 목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생길 때, 혹은 비만으로 인해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없는 경우와도 관계가 있게 되겠고, 사고 등 직접적인 충격으로 경추나 관절에 손상이 온 경우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목이나 어깨에 통증을 느끼면 내가 목 디스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갖게 될 텐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야 경추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경추 디스크를 가진 대부분의 환자들이 뒷목의 뻐근함을 비롯해서 꼭 오십견과 비슷한 만성 어깨 통증, 팔, 손가락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합니다. 경추 디스크로 인한 증상은 목뿐만이 아니라 어깨나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자극해서 다양한 통증과 저림 증상, 두통, 어지러움까지 유발하게 되는데요. 심각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라든지 전신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잦은 목에 통증을 느낄 때라든지 어깨나 팔 등의 통증 및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든지 또는 손이나 팔, 때로는 다리까지 힘이 빠지거나 하게 되면 경추 디스크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척추 전문의와 면밀한 상담과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손발이 저린 증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경추 디스크 탈출증은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신경 쪽으로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뒷목 통증이라든지 양쪽 어깨 통증, 그리고 팔로 뻗치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 탈출증 시에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혹은 뒤로 젖힐 때 팔이나 등 쪽, 몸통 또는 다리로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옆으로 약간 돌린 다음에 머리 위로 아래로 누르게 되면 통증이 더욱 심화되기도 합니다. 경추 디스크 탈출증은 목뼈 제5번, 6번 간, 제6번, 7번 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5번, 6번 목뼈에 생기게 되면은 팔의 바깥쪽으로 저린 통증과 함께 감각 이상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의 통증과 감각 이상도 있을 수가 있겠고, 팔을 당기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6번, 7번 간 목뼈에 생기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세 번째 손가락에 생기는 통증과 감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팔을 펴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경추 디스크가 단순한 뒷목 뻐근함뿐만 아니라 손발이 저린 것과도 관련이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경추 디스크의 진단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추 디스크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경추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와 진료를 통해서 발생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환자의 증상을 잘 살펴야 되고, 요즘은 진단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엑스레이라든지 CT, MRI 등으로 거의 정확하게 병변 부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한 후에는 환자의 상태가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나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에 대한 바른 판단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심하지 않고 미약한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면서 바른 자세와 약물 치료 및 물리, 운동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완화가 없을 시에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주사나 신경성형술 등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나 신경치료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적 치료라고 하게 되면 앞쪽으로부터 목 부위 피부를 절개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해당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삽입해서 유압하는 방법이 표준 수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압된 부위 때문에 생기는 불편감이라든지 목 부위에 잔존하는 뻐근함 등의 단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유압술 대신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해서 원래의 경추 부위의 운동성을 유지하고 좀 더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 수술법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앞쪽의 주름살 부위에 약 1cm 내외의 작은 구멍을 내고 아주 가는 내시경을 삽입을 해서 병적인 디스크만을 선택적으로 정밀 제거하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경추 디스크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시경 수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경추 디스크 내시경 시술은 말랑말랑한 연성 디스크 탈출증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경추 디스크 내시경 시술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분 마취하에서 의료진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시행이 되겠고,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시술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퇴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경추 디스크 시술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시술 이후에 쉰 목소리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물감이 전혀 없고 흉터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빠져나온 디스크가 딱딱해진 경성 디스크인 경우에는 시술이 좀 어렵게 되겠고, 내시경을 통한 디스크 제거 시술은 비교적 상당히 어려운 시술이므로 반드시 내시경의 경험이 많은 숙련된 척추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경추 디스크 내시경 시술이 훨씬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술 후에는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네, 시술 직후에는 목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당일에 서고 걸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 3시간 정도 쉰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외래 시술로도 가능합니다. 퇴원 시에 지급하는 약을 복용하면서 가급적 목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자세, 특히 이제 목을 숙인다든지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자세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후에는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직장이나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서서 하는 샤워라 올바른 자세로 하는 목욕도 가능합니다. 드물게 치료 전과 비슷하게 어깨나 팔 등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불편함은 오랫동안 신경이 압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흔적과 화학적 통증 물질이 남아있어서 생기는 대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신경이 회복되면서 그러한 증상도 호전되게 됩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통에서는 경추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백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책이나 컴퓨터 화면을 볼 때는 가끔 정면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고
1시간 보고 나면 1, 2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목 디스크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추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앉거나 서 있을 때, 움직일 때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 있을 때는 머리를 바로 들고 턱은 당기고 머리를 앞이나 뒤, 옆으로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 경추 디스크에 좋은 운동법은 어깨를 펴고 머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구부린 후 10초 정도 유지하고 왼쪽으로 구부린 후 10초 정도 유지하는 운동은 5회가량 반복합니다. 다른 운동법으로 어깨를 편 자세에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천천히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크게 하여 360도 회전합니다. 이후 왼쪽 방향으로 크게 360도 회전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 모든 운동법은 목, 어깨 주변의 근육의 전반적인 긴장을 풀어주고 힘을 강화시키며 유연성을 키워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운동 시 통증이 있으면 동작을 멈추거나 동작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실시합니다. 네, 건강백과와 함께 하셨습니다. 경추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가는 자세는 피하시고요. 또 근육을 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추 디스크와 단순한 근육통, 또 오십견을 헷갈리기 쉬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오십견은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고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좁아지는 반면에 목 디스크는 저리고 아픈 증상이 이제 어깨와 팔로 뻗치듯이 나타나는 방사통이 나타나게 되면서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는 목 부위가 아닌 어깨나 팔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추 사이에 있던 디스크가 밀리거나 터져 나와서 어깨나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관절염이나 오십견 등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경추 디스크의 증상들을 보면 뒷목 뻐근함, 손발 저림, 또 아까 변비와 설사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다 보면 다른 질병과 또 헷갈리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것들과 좀 많이 혼동을 하시나요? 네, 환자분들께서 이제 병원에 오실 때 대부분 이제 손저림이라든지 어깨가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생긴 증상이냐 아니면은 뭐 아픈 위치가 아파서 문제가 생긴 것인가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손저림만 오는 경우에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팔목뼈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들과 또 감별을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팔꿈치라든지 팔이라든지 어깨 쪽에 외상 이후에 발생하는 말초신경병증과도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오십견이라든지 어깨 관절 와순 증상 이런 것들과도 구별을 해야 되겠는데 가장 구분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어깨를 들거나 펴거나 어떤 증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하셔야 되겠고 어깨 관절 움직이는 데 있어서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어깨 관절에 제한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어깨 자체의 병을 먼저 의심해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당뇨병이 오래됐을 때 생기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도 양손이 막 저린 듯한 느낌으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경추 디스크 질환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때는 정확한 검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 교정기로 경추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나요? 네, 목 교정기로 경추 디스크 증상인 목 통증이나 전기 오는 듯한 느낌을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존적 요법으로서 목 교정기를 이용을 해서 간헐적인 경부 견인을 시행하게 되면은 목뼈 사이가 눌리는 압력을 줄여주어서 일부 증상 완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뼈 견인 정치를 이용을 해서 2.3에서 3.6kg 정도의 무게로 하루 3회 정도 견인을 해서 신경 압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목뼈 견인 치료와 더불어서 근육 이완제와 진통소염제를 병용해서 척추 주위의 근육 경련을 치료하며 열요법이라든지 초음파요법을 병용하는 것이 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가 효과가 있으면 3에서 6주간 계속 시행하게 됩니다. 네, 목 교정기가 많은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흔히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경추 디스크의 경우 수술이 꼭 필요할까요? 네, 경추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 사실 잘못 알려진 소문이 많습니다. 경추 디스크 탈출증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추 질환이 운동요법이나 신경성형술 등의 신경치료로 광고에서 그렇게 자신하는 것처럼 호전될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한 달에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의 약을 복용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은 자연적 경과로 호전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경추 디스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수백만 원 하는 약을 복용하라고 권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상태가 있는 반면에 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광고나 소문을 너무 믿지 마시고 척추 질환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척추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과학적이고 보편타당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정말 잘못된 정보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또 수술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통에서는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김대진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추와 경추 디스크는 허리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인대와 근육도 가늘고 섬세하기 때문에, 반면 운동 범위는 넓고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상되기가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경추 부위는 아주 중요한 척수신경이 지나가므로 자칫 다치거나 손상을 입으면 그 결과는 허리에 비해서 아주 비관적인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지휘하는 중추신경이 지나고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추 디스크 질환의 증세는 다양해서 목에 통증 없이 팔과 어깨, 등 부분의 통증이나 저림 등의 불편함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목과 어깨, 팔, 손, 손가락, 머리, 등, 가슴 등이 이유 없이 불편하다면 경추 디스크 질환을 의심해서 속히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추 디스크 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이나 광고에 현혹되어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고, 특히 경추 디스크 질환은 말초신경뿐만이 아니라 중추신경인 척수까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진 의료인 및 정밀한 첨단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찾아서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침을 듣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추에 대한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한낮에 강한 자외선과 무더위 속에서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탈진의 위험이 있고 또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날 운동을 하실 때는 자신의 몸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운동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겠습니다. 오늘 건강정보통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